프레데터 영화를 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프레데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따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런 파격적인 시도로 시리즈의 완벽한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 영화에 대한 비평 분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명맥만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시리즈 전체에 뭐랄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기존 시리즈랑은 뭐가 확실히 다른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영화 리뷰가 아니에요. 하나의 아이코닉한 캐릭터가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또 익숙한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네, 주인공의 시점을 과감하게 비틀어버린 선택, 그리고 예상 밖의 인물들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마지막으로 원작 팬들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영리한 장치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비평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연출에 대한 극찬이에요. 전작 프레이로 이미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되살렸던 댄 트라첸버그 감독이 다시 연출을 맡았다고 하죠. 자료에 따르면 그가 시리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배경입니다. 시리즈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니에요. 아, 배경부터요? 네, 프레데터의 고향 행성 근처에 있는 죽음의 땅이라는 행성이 주 무대인데요. 여긴 일종의 시험장 같은 곳이죠. 전사들이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지는 그런 혹독한 환경입니다. 배경부터 완전히 새롭네요. 익숙한 정글이나 도시가 아니라 아예 외계 행성이라니.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던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시점이에요. 시점이요? 네, 지금까지 우린 언제나 사냥당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항상 쫓기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정반대예요. 사냥꾼인 프레데터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연출이 가능해졌는데 바로 프레데터의 맨 얼굴, 가면 벗은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프레데터의 벤 얼굴요? 기존 팬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캐릭터의 신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평에서도 진중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좀 줄었다 이런 우려도 언급하고 있고요. 맞아요. 분명 리스크가 큰 선택이죠. 하지만 분석에서는 그건 오히려 영리한 장치였다고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레데터는 원래 극도로 과묵한 캐릭터라 대사로 내면을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사가 없죠. 그런데 그의 표정을 직접 보여주니까 관객은 대사 없이도 그의 감정, 예를 들면 고통이나 분노, 심지어 당혹감까지 읽고 이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이 그동안 괴물로만 여겼던 존재에 변해서서 감정적으로 동기화되도록 만드는 장치였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의외의 코믹함까지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해요. 신비감을 주고 잃는 대신 캐릭터의 깊이를 얻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주인공인 프레데터가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 자료는 영화의 핵심 재미가 프레데터 혼자가 아니라 그와 조력자들 사이의 케미스트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모든 자료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아라는 캐릭터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엘르 패닝이 연기한 캐릭터인데 하단신이 없는 합성 인간이거든요. 근데 성격은 프레데터랑 완전 정반대예요. 아주 수다스럽고 긍정적이고 무뚝뚝하고 과묵한 프레데터와 정반대네요. 이 둘의 조합이 극의 분위기를 아주 유쾌하게 이끄는 일동공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그 대비, 그리고 의외의 유대감이 이 영화의 중심축을 딱 이루는 거죠. 또 다른 조력자로 작은 동반자가 언급되는데 이 캐릭터도 정말 그 캐릭터요? 네, 영화 내내 그냥 감초 같은 개그 캐릭터 역할을 하다가 결말에 가서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관객들이 그냥 귀여운 캐릭터구나 하고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거죠.
캐릭터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프레데터 시리즈에 하면 또 액션이랑 비주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땅이라는 행성의 디자인 자체가 매우 독창적이고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한다고 하던데요. 네,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액션의 방식이에요. 이 영화의 프레데터는 최첨단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성의 험난한 자연환경,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죠. 그 방식이 마치 1편에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프레데터랑 마지막에 싸우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비평에서는 이 점을 최고의 팬서비스라고 불러요. 팬서비스요? 네. 원작 팬들한테는 정말 짜릿한 기시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치인 동시에 이 새로운 시리즈가 원작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영리한 연출인 셈이죠. 들어보면 거의 완벽한 부활처럼 들리는데 이 분석 자료는 명확한 단점도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긴 부분이 있다고요. 바로 악역 캐릭터입니다. 테서라는 이름의 악역인데요. 앞서 말한 긍정적인 조력자 티아의 쌍둥이 모델이에요. 설정 자체는 좋죠. 선한 캐릭터와 대비를 이루니까요. 네, 설정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캐릭터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비평의 핵심입니다. 깊이가 부족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가 왜 악행을 저지르는지 그 동기나 배경 서사를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악역을 위한 악역처럼 소모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영화의 유일하게 평면적인 부분으로 남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비평 분석에 따르면 이 영화는 프레데터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감한 선택, 그리고 무뚝뚝한 주인공과 유쾌한 조력자의 독특한 우정, 마지막으로 원작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리한 액션 연출을 통해서 시리즈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평면적인 악역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렇죠. 전작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면서 프레데터라는 캐릭터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수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데터와 티아의 관계, 그리고 자연을 이용한 클라이맥스는 이 영화가 가진 최고의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후속작을 충분히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영화가 고전적인 괴물을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성취라고 했죠.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괴물을 영웅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과연 그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요소를 바꿔린 건 아닐까요? 사냥하는 행위 그 자체로 정의되던 존재를 우리가 응원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그 캐릭터가 가졌던 본래의 신비감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